두 번째로 열린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석은 텅 비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나오지 않았고 최재형 목사는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증인, 최은순 증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증인 등 증인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증인 관련 불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추진할 때 그때 다시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원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적인 탄핵 발의 요청 청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정당하게 그 부당성을 항의하면서 불출석한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불법적인 청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도 증인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불법이다 아니다. 신경전이 굉장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의원적, 의법적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면 나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네, 자, 불법적인 청문회다, 합법적인 청문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동학 위원님. 증인석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비어 있었고 저 자체가요. 사실상 여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태도,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청원법에요, 세 가지가 불가능해요. 첫 번째는 재판에 간섭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두 번째는 국가 기밀을 포함할 경우, 네. 세 번째가 국가를 모독할 경우. 저 세 가지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것은 적법하게 시민들이 청원을 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열리게 된 거예요. 오늘 증인 신청 역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계속해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이 기본적 권능과 권한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태도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혹은 여당에서도 계속 저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금 총선 끝난 지 얼마나 됐는데 여전히 계속 이렇게 갑니까? 최근에 전당대회도 끝났습니다마는 이 전당대회 성격은 당원들이 대통령을 심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심판당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흐름을 완전히 다시 민심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2년을 왔고요. 앞으로 3년도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5년을 허비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이승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선에 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졌다고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회초리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회초리 맞겠다고 종아리 얻었는데 칼 들고 달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딱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합법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방금 얘기하신 청원법도 그렇고 국회법도 그렇고 아무것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을 모독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이 지금 청문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가방을 위한 청문회인가요? 그 소위 우리가 그 청원 자체가 이걸로 들어왔나요? 아니잖아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소추안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도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조롱하고 농락하기 위한 이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청문회는 지금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는 법사위원장이 열어서도 안 되고 열 수도 없는 청문회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말에 뭔가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린 것처럼 간사 선임한 다음에 여야 협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위로 회부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요. 간사 선임 언제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지도 않고 이 안건 먼저 상정해버리고 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나올 이유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불출석을 했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사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등에 대해서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규정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한 그 사실입니다. 예. 근데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상은 다들 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의 이 주제 자체도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청원이고 또 청문회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불출석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불출석하는 과정이 다시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신 점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다들 네. 아시다시피 요구서 수령 자체도 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요구서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실 이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서이긴 했지만 그게 이제 용산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을 온 국민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대통령실의 행태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지금 정청래 위원장께서 김건희 특검법 그때 청문회를 또 하겠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는 이런 청문회가 아니라 지난번 최혜병 청문회처럼 입법 청문회 형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까지 이제 출석 안 하시고 국회를 무시하시고 그러면 뭐 야당 의원들이 몰려가서 지난번 출장 조사처럼 출장 청문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용산에 가긴 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요. 지난번에 대통령실 앞으로 갔고 이번엔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많이 열어줘야 들어가죠. 기자가 없는데 무슨 기자회견을 하냐고요.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는 출석하라.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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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최은수는 출석하라.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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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열 위원님, 또 경찰하고 신경전도 벌어지고 약간 충돌할 가능성까지는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네. 뭐 지난번에도 사실 경찰하고의 충돌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들어가려고 하신 분들을 경찰이 당연히 거기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도 뭐 대통령실에서도 나와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뭐 충돌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운데요. 일단 오늘 그 김승원 간사님 등 그 법사위 간사님 등 10여 분의 의원님들이 가셨어요. 그냥 뭐 가신 거야 이유야 다들 알다시피 이 청문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출석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관저 앞까지 가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허용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200m 떨어진 곳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까 우리 배소준 의원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증감법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불출석 사유서 받지도 않고 출석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가 결코 적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적법 여부를 떠나가지고 과연 민원 성격의 청원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을 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우리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이라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신문거구 비슷한 거예요.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5만 명이 넘으면은 청원에 대해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다음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5만 명이 넘는 청원이 들어오면 또 이런 일을 할 겁니까? 예.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가장 많은 유권자의 표를 받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헌법도 보호를 하고 있어요. 형사소추권에 대해서도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성격의 청원을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흔들어댄다. 저는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이런 적절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주당도 조금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탄핵 청문회보다는 청원을 통한 청문회보다는 차라리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떨까? 예. 그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승환 위원님.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김 여사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어서 그때 다시 한번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역시도 국민의힘은 반대인가요? 당연히 반대죠. 제가 정말로 정청래 위원장 이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청원 하나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처벌의 내용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준으로 헌법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법상 김정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 청원을 올려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청래 위원장 북한 가서 김정은 데리고 올 겁니까? 이건 말장난 같은 일입니다. 이거는 특검이 되지도 않고 탄핵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를 민주당도 정청래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탄핵할 거야, 특검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제정치 용어에 나오는 내용이죠.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고 우리와 상대하지 않으면 우린 최후의 수단을 쓸 거야라고 헨리 키신저가 만들고 닉슨이 붙인 그 전략이 미치광이 전략입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지금 탄핵광이 전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청래 그리고 또 정청래 위원장 그리고 또 민주당 이 소수 지도부의 이런 행태가 저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내에서의 기류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커질 수도 있고요. 여러모를 감안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를 사실은 고려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집권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야당 대표를 딱 찍어놓고 2년 넘게 지금 탈탈 털고 있는 정치보복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총선 끝나고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논의해가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수로만 이 행동을 했던 것이고 진정성이라는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심이 계속해서 심판 심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거를 일정 부분은 소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탄핵이나 청문회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계속해서 하는 남발하는 느낌이 든다면 국민들께서 정말로 탄핵을 해야 될 때,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될 때 이미 지쳤거나 이미 어떤 인식상에서 너무나 많이 소모되어 버려서 예. 실제 힘을 모아야 될 때 못 모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언론 탓이나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결국 민생 주제, 이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법률적인 사안들도 있지만 민생, 뭐 예를 들면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앞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에는 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민주당 역시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 점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오늘 지지율이 새롭게 조사돼서 발표됐습니다. 직무수행평가의 긍정은 28%, 그리고 부정은 63%인데 긍정이 한 20% 후반대로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정평가의 이유 중에서 경제, 민생, 물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인데 지난주 대비해서 5%포인트 상승해서 두 번째로 높은 부정평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배수진 의원님. 네. 최근에 여러 논란들, 뭐 카카오톡도 공개되고 그 이전에 뭐 영부인 그 텔레그램 메시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이 안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항상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않았던 시기가 있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제 부정평가에 뭐 특히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거는 검찰에서 했던 특혜 조사가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모든 비상식,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상식이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는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비상식적인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검찰의 출장 조사, 그것도 그냥 출장 조사가 아닙니다. 그 수사를 받겠다고 한 사람이 지정해준 그 장소에 간 그 출장 조사도 그렇고요. 검사들이 핸드폰까지 제출을 했어요. 예.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다 모든 것들이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뭐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지금 딱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사건에서 수사 외압에도 이거는 전혀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종화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또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리고 있는 것까진 좋습니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가장 분노를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뭐 세상에 고위 공직자들 난다 긴다 하는 모든 분들이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끼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국민들은요,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변호인이 또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 폰에 뭐 폭발물이 있을 수 있다, 폭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사과를 하는 표현을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국민들의 모멸감 누가 어떻게 달래줄 겁니까? 그러게요. 자, 김성열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 이슈가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는 계속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네. 또 비슷한 패턴의 논란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룰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이슈의 중심이 돼버렸어요. 네네.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아마 이 정권 끝날 때까지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 비상식적으로 덮으려고 한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번 것도 사실은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 막게 생겼다. 가래로도 못 막게 생겼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지지율에도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 지지율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검찰의 특혜 조사가 컸어요. 이 민주주의는 어쨌든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누군가가 그 국민 위에 서서 특혜와 특권을 이렇게 받는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명품백 받은 것이 권익위의 말대로 정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원하는 곳으로 나가서 휴대폰도 반납하고 서비스 출장 조사를 합니다. 이런 특권을 과연 국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불기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요. 불기소가 나왔다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덮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키우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대응을 해나가면 윤석열 정부 정말 쉽지 않게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승환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앞서 드릴게요. 얘기 나온 것 중에 두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 부인은 명품백 받아도 되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납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부인을 대상으로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공작 취재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선순환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특혜 조사받았다. 검찰들이 핸드폰 내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 에는 확실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보고할 때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 할 때는 휴대폰을 모두 앞에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부인 역시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휴대폰을 왜 내는가? 첫 번째 녹음의 위험이 있고 두 번째 도청이나 생중계의 위협이 있고요. 예. 세 번째가 폭발물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호 프로토콜상 나온 그 얘기를 마치 그 한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국민께 알려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만약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하루 전, 이틀 전에 경호처가 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출입구와 동선과 이걸 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콘센트 하나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 거기에 경호처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조사한다라고 하는 모든 시그널이 나가게 되고 경호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 자꾸 특혜 조사라고 하는데요. 역대 영부인이 현직 영부인이 조사받은 거 최초의 사례입니다. 두 번째, 처벌 규정이 없는데 자처에서 조사받은 것도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검찰의 수사에 이렇게 응대한 것도 첫 번째 일입니다. 저는 물론 그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고받지 못했다, 패싱 논란이 있다라고 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이게 소환해서 수사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동학 의원이 손 드셔서 네. 30초만 드릴게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영부인 중에 이렇게까지 국정 농단하는 것처럼 비춰진 영부인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데 이분에게는 그 평등이 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현직 대통령조차도 검찰청 가서 조사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검찰들을 초대해가지고 핸드폰까지 뺏어버리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프로토콜 말씀하셨는데 경호 프로토콜이다. 대통령이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관하고 개인 폰으로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법 이거 앞에 어차피 저 영부인 네. 이슈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이 한 가지만 네.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한다면 예. 이 사건 기각됐습니다. 각하됐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받는 게 아닌지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영부인 이슈입니다.